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승주의 팔로우 더 머니 홍선혜입니다. 첫 시간 반응이 정말 뜨거웠고요. 그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벌써 많은 분들께서 들어와서 기다려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다인경제 이승주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방송 뜨거웠어요. 반응 알고 계세요? 예, 봤습니다. 뭐 무덤덤하게 늘 있는 일.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냥 더 부담이 되네. 정말 흥미로운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또 돈의 흐름, 이 돈맥이라고 하나요? 좀 흐름을 따라가 보자. 정말 뭔가 돈의 인문학이라고 할까? 그런 걸 좀 맛본 저도 기분이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들은 어떻게 삼성을 공격했나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고 시장 얘기를 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최근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니 진짜 바쁘시잖아요. 근데 또 책을 쓰셨더라고요. 이건 또 언제 이렇게 책을? 제 제자가 쓴 거를 네. 출판사 사장이 그거 갖고는 책이 안 팔릴 것 같으니까 그냥 제 팁을 거기다가 넣자라는 제안이 있어갖고 팁을 한 33가지. 근데 팁을 넣을 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10년 동안에 앞으로 어떠한 흐름으로 좀 과감하게 욕심을 냈습니다. 거기에 섹터별로 그것만 읽으시면 네. 시간 여행하시는 장기 투자자 전략을 뭐 맞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승부수를 띄워서 이런 종목들을 봐라. 그리고 어떤 건 피하자. 그리고 제가 38년 동안 경험했던 이렇게는 하지 말자. 네. 그러니까 생존 전략을 줄여 썼어요. 중요하죠. 무르르듯이 하고 네. 그냥 예측하지 말라고 그러고 시장의 싸움과 머리로 생각하는 건 진짜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등등의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써봤습니다. 살아남는 게 이기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생존에 대한 이야기. 네. 예. 10년 동안. 제가 92년도에서 10년간 죽었다 살아와갖고 경험담이신 거예요? 예, 저도 운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때 사라질 수도 있었는데, 그때 그런, 이 주식 하다 보면 꼭 그 몸에 힘들어 가거나 갑자기 내 그릇이 아닌데 큰 돈이 할 때는 사람이 좀 비정상적으로 이상하게 돼. 제가 또 젊었을 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30대 아는 사람하고 지금 아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냐고 그걸 솔직히 그래요. 정말요, 그 정도로. 예, 그러니까 이런 생존 전략이 네. 저는 투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38년간의 시장에서의 우리 대표님의 이야기, 그리고 뭐 10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앞으로 10년 동안 묻어둘 만한 뭐 이런 얘기 흔히들 하는데 그런 전략들 이 책 통해서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또 잘 아는 예쁜 여기 앵커도 있네요. 제 마지막 제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책도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시장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행동주의 펀드 얘기하면서 이제 삼성 얘기로 시작을 첫 문을 열었는데 오늘 삼성전자 1,300만 주 매도, SK하이닉스는 600만 주 매도,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가 불거지면서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6% 네, 지금 급락을 한 상황이고 이런 현상 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도망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오히려 오늘부터 사줬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연초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하지 말고 KT를 했는데 이제 KT 사신 분들 큰 손들 제가 연관 있는 분들의 반을 팔아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이제 뭐랄까 갈아타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급락 우리 시장은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느낌상으로 지금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뭐 이게 블랙록 사이든지 아니면 아시아 누가 설계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뭐 반도체 피크라든지 그 어널리스트는 논리적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5월 13일 날 대만 공격, 7월 27일 8일 날 홍콩 시장 공격 이게 지금 우리는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놀란 게 네. 우리 개미 투자자들 대단하시네. 예, 그 1,300만 주 때리는 거를 이제 지칠 만도 한데 오늘도 그거를 받아내시더라고. 야, 그래서 대단한 투자자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가신 분은 겁내지 마시고 레버리지만 익히지 마세요. 네. 신용을 사거나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뭐 여기서 사놓고 여기서 떨어질 때마다 사 모으면 저는 큰 수익이 날 것 같아요. 그 개미 중에 한 명이 저인 것 같아요. 대단한 그 개미 중에 한 명이. 예. 누구한테 뭐 여쭤보지 않고 이렇게 급락할 일인가라는 약간 뭐 그런 생각에 예. 어쨌든 그래서 모건 스탠리 등 외국계 증권사에서 사실 삼성전자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도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헤지펀드 전략 중에서 뭐 어떤 전략 중에 하나 부분이 있는 건지 이런 있어요. 것도 좀 궁금하고. 제가 네. 요번에 그 부정적 보고서 낸 투자자 그 라인 때문에 저는 더 확신이 듭니다. 아, 그래요? 예. 꼭 그 CS나 모간 스탠리는 네. 일부러 우리가 이제 판을 흔들어라라고 그러거든요. 네. 과거에 그 업이 많아요. 옛날에도 부정적 보고서, 매도 보고서 내고 한 달 동안 떨어뜨린 다음에 지네들이 그 쿠션 돌려서 다 샀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네.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거의 깡패집 같은데 헤지 펀드들은 이거를 이벤트 드라이븐 전략이라고 그래요. 이벤트 드라이브요. 예. 어떤 이벤트가 나왔을 때 공격하니까 아우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돼갖고 뭔가 잘 돼. 거기다 엎어버리는. 어떤 가장 직방으로 공격 가능한 자리에서 그럼 사람들 심리가 뭔가 기대하고 야 이제부터 뭔가 갈 거다 하다가 갑자기 뭔가 그렇죠. 비수가 꽂히는 네, 공격 네.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리는 싸늘한데 눈으로 보이는 거는 1,300만 주. SK 하이닉스는 오늘 그러니까 1조 때렸어요. 이후에 똑같이 언제 때렸냐면 5월 13일 날 때렸어요. 대만 각건 때. 제가 그렇게 투매 나올 때가 그때가 판이 급락하고 공포지만 네. 우리나라는 꼭 이렇게 삼성전자 1,000만 주 이상 때릴 때가 이제 단기간에 파생 시험은 이제 뒤에서는 판을 만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근데 요번에 그 터닝 포인트를 네. 저는 오늘 나올지 아니면은 한 번 더 할지는 환율 갖고 볼래요. 환율이요? 예. 환율이 여기서 한 20원을 더 치고 나가고, 네. 요번에 7월 9일 저점이 이제 3,180에서 3,200이거든요. 네. 선물로는 423 내지 425. 네. 이거를 공격하면 조금 한번 또 퉁 빠졌다 갈 것 같아요. 그게 저는 2,000원 차이 날 것 같아요. 78,000원에서 막아내느냐, 75,000원까지 흔들었다 가느냐. 예, 그리고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오늘 거를 빼지 않은 거거든요. 네. 요 8월 10일 날이 400만 주 때렸는데 오늘 1,300만 주 때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1,000만 주 단위 눈에 보이면 저는 뒤에서 이 매도에 합성된 순수하게 네이키드 매도만 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매도, 바스켓 매도의 뒤에 선물 매수는 어디다가 아니면 ETF나 다른 걸로 숨겨서 뭔가 합성된 건 뭐가 있나를 이제부터 추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그 매도의 앞면은 우리한테 공포를 주지만 그 보고서를 낸 색깔의 성향을 보면 과거에도 수없이 그 짓을 한 창구라. 그래서 또 판원들기가 들어갔구나라는 정도로 해석이 되고 또 하나는 네. 지금 삼성전자 빠지는데 네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올라갑니다. 맞아요.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좀 이틀 연속 올라가고 좀 급등 수준이고 오늘도 3% 가까이 지금 마감을 했거든요. 상승하면서. 이건 이유가 있나요? 전에 네. 제가 뭐라고 그러나 소설 한 번 써드린 적이 있었어요. 소설. 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문제가 이제 남아 있는 게 보험업법 네. 3%를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이 좀. 예. 그래서 이 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네. 블록들 나오나 봐라. 그러니까 말은 안 되지만 이게 우리가 보면 삼성전자의 반도체의 피크아웃, 그다음에 실적
그냥 노상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3반은 뭐 그쵸. 코로나 관련해 갖고 이제 뭔가 또 실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백신 관계 이런 걸로 주로 얘기할 겁니다. 네. 근데 저는 또 다른 면에 다른 렌즈로 한번 보시면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법률 리스크로 가장 그 해결해야 되는 게 네. 이제 다음 국회 때 이제 그 보호모법 삼성생명법을 네. 어떻게 피해가나. 그 다음에 공정거래 3법에서 이제 일자리 몰아주기 피하고 뭐 등등등등의 거기도 이제 그 자회사, 지주회사 간의 여러 가지 부분 뭔가 문제가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까 할 때 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를 싸게 갖고 와야 되니까 죽이고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때가 한 77만 원 정도였습니다. 네. 이거를 올리면 네. 그러면 3%룰의 문제가 되는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 전자 8.5를 그거를 삼성물산에다 갖다 붙이면 앞으로 삼성물산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팔로우더맨 입장으로 난 이재용 부회장 입장이라면 어떤 방식이든 삼성전자를 갖고는 머리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매년 2조씩 내야 돼. 네. 2조를 어떻게 내? 그러면 방법은 딴 것밖에 없어요. 삼성전자에다 배당을 왕창 줘야 돼. 근데 그 배당이 나한테 들어와야 돼. 네. 그러면 지분 확보해야겠죠. 그렇죠. 그 방법밖에 없고 그리고 그 확보 지분을 늘린 다음에는 담보가치 높이는 게임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간단히 예를 들어서 정의선 회장이 부회장에서 회장 들어올 때 네. 제가 이것도 소설을 쓴 네. 거로 했는데 실제 시장은 그대로 갔어요. 그렇게. 정의선 회장 지분 순서대로 우리가 매매를 해보자. 처음 현대글로비스가 23%, 현대글로비스 12만에서 더블 갔어요. 네. 그 다음에는 현대오토에버가 다음이 제일 많아요. 9%. 네. 또 그거는 3배 이상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업황이나 이런 것들 개선, 주가가 단기간에 1년 안에 매출이나 영업이 얼마나 좋다고 그 사이즈가 큰 게 더블 가고 그렇죠. 3배 가고 그럽니까? 근데 언제 끝냈냐? 애플카 난리 칠 때 다 끝나고 보면 X 된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스토리텔링으로 한번 구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런 구조가 나올까? 근데 이 시장에서는 천재급들이 많아요. 이런 판을 구조화시키고 소설 드라마 작가까지 해서 파워 언론과 이런 것들에서 6개월 후 1년 동안 지금 현재 입장에서 그림을 그리는 CIO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헤지펀드 전략이잖아요. 얘기하고 있죠. 예. 저는 또 그 앞으로 헤지펀드 그 우리가 삼성물산 제일모직할 때 엘리엇이 공격했잖아요. 네. 나는 삼성생명 공격하는 또 헤지펀드나 행동주의자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 삼성생명도 계속 추적을 할래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네. 아니 삼성생명을 왜 공격할까 그럴 때 오늘 저하고 이렇게 스토리를 들어보시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삼성생명이고 거기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취약한 점이 나올 때 뭔가 그 맥점을 딱 치고 들어가면 그 뭐랄까 케이스. 그러니까 행동주의자들은 앞면에서 정의를 내세우지만 네. 뒤로는 뒷거래합니다. 내가 빼줄 테니까 얼마 주고 퉁할래. 이런 행위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77만 원짜리가 97만 원까지 갔어요. 네. 그 사이에 삼성전자는 주구장창 떨어서 오늘 7만 8천 원. 맞아요. 예. 그리고 오늘은 사람들이 왜 겁을 내냐면 미국도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사도 떨어지고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어저께 200만 주 오늘은 거의 6천억을 때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야 반도체를 다 때리니까 이제 확 오는 거죠. 야 업황이 뭔가 문제가 있어.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흔히 이야기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뭐 급락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잘못 본 거야. 네. 그래서 그 연말 연초에 네. 그렇게 소부장 반도체 네. 이런 슈퍼랠리 네. 저도 이게 이제 그 샘플링 스타디의 팔로더맨에서 가장 강력하게 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라리스트들. 그분들이 지금도 강하게 보느냐 나빠요. 다 바꿨어요. 이제는 매도로 바뀌거나 중립으로 내거나 네. 항복 선언을 하시더라고.
근데 이게 실전 시장에서는 이게 또 하나의 징후예요. 그러니까 8개월 동안 들고 있던 투자자도 거의 넉다운된 상태. 조금만 뭔가 마지막으로 가석방 그 하나 기대했는데 네. 거기서도 카운터 펀치 날리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겠습니까? 그냥 나 몰라. 이런 심리가 밑바닥에 많이 깔려 있는데 부정적 보고서 내지, SK하이닉스 때리지, 그 다음에 또 마이크로 같이 떨어지지. 진짜. 뭔가 드라마는 설상가상이 막 밀려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나쁜 일이 어떻게 이렇게 겹쳐서. 그쵸? 그래서 사자입니다. 그래서 사자. 사자. 네, 그래서 분할 사자. 그리고 마지막 한번 공격은 더 남을 수 있어요. 이때 이제 그동안에 그 대만 공격할 때나 대만 공격할 때는 우리가 5월 13일이었는데 네. 그때는 3,100선이었습니다. 네. 7월 9일 그 홍콩 그 난리 쳤을 때는 우리가 3,200을 버텼어요. 근데 환율이 좀 저는 이 마지막으로 20원을 더 튀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공포했을 때 이제 환율마저 넘어져서 한 1,170원 확 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것도 한 2, 3일 만에 네. 하루에 10원씩 올라가갖고 네. 그러면서 한 삼성전자 또 1,000만 주 때려버려요. 그럼 이게 아웃된다고요, 사람들. 그게 이제 마지막 터는 과정의 그 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나올지 오늘에서 막을지는 뭔가 환율 부분에서 체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사항은 환율이다. 그렇죠. 환율이다. 그러니까 20원 환율까지 정도 튀느냐. 예, 그러니까 환율 올릴 수 있거든요. 네. 엑스테 갖고 이제 간단히 해서 판 거를 달러로 팔고 원화를 때려버리면 같이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 공격이 나오나 뭐 채권으로 공격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공격 하나를 앞으로 한 일주일 동안만 체크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일이 또 옵션 만기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디를 우리 옵션 만기와 네. 그다음에 미국 선물 옵션 만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9월 달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네. 그때까지 공격을 하는데도 뚫지 못하면 대단한 우리 개미 투자자 다 막아내신 겁니다. 화이팅. 예. 네. 아니 가석방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 결정이 되고 사실 이 수혜주에 관심들이 많았는데 뭐 그냥 흔한 얘기로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뭐 이런 것들 얘기됐는데 지금 진짜 다 떨어지잖아요, 대표님. 앞으로 시나리오는 이 부분 관련돼서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사면의 높이를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치권의 에너지라든지 내년도 대권의 거기서 사면 내면 뭔가 좀 그러니까 가석방으로 풀었는데 네. 이 가석방으로 푼 거는 법률 리스크를 해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법률로 들어가 있는 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해결될 때까지의 상황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법률 리스크가 요겁니다. 그죠? 네. 자본시장 위반법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업무상 배임. 이게 이제 그 삼바 콜옵션 문제에서의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배율이 잘못됐다라 그게 문제, 네. 회계의 부정 문제, 외부감사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과 자본시장 위반법 이거 하나만이라도 유죄 판결 나오면 금고 이상이 나와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가석방 다 취소되고 잘못하면 최대 주주 자격 심사 대상에서 문제가 돼요. 지금 그 리스크까지 주가가 좀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 그렇게 금고 이상 되면요. 최고의 경우는 잘못하면 몇 년간 지분을 의사결정을 못할 수가 네. 있어서 삼성그룹의 공백이 갈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상황까지도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지금 죽자사자 이거를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면 카드를 굉장히 바랬는데 네. 가석방 카드밖에 안 되니까 이제는 잘 하셔야겠죠. 이제 가서 왜 풀어줬느냐는 이제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미국 가갖고 이제 진짜 막혔던 투자를 풀고 그러면서 뭔가
그 미국도 요구하는 부분을 해결해 주고 이런 게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내면 뭔가 괜찮을 텐데 그래서 지금 삼성그룹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냐면 증인을 100명을 신청해 놨어요. 증인. 예. 네. 그러면 이게 뭐 자본시장 위반이나 이런 거면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증인들 그거 하는데 1년 이상 갑니다. 그 기간을 좀 끌겠다는. 아니 그거밖에 없죠. 어.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 뭔가 카드를 풀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이제 이거를 하는 김현장의 그 싱크탱크에서의 생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이분들이 이거를 그 재판부입니다.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인데 여기에 이제 박사랑 부장판사가 주임 판사세요. 여성분이에요. 네. 굉장히 깐깐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박사랑 이분이 판결을 어떻게 냈나를 과거 스토리를 찾아보셨어요? 쫙 봐야 돼. 이게 팔로드맨이거든요. 네. 빅데이터로. 삼성그룹의 부정적인 판결을 굉장히 많이 내신 분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답답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게 법률 리스크가 저는 최고의 리스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는 게 이게 1년이 갈지 길면 3년까지 갈지 이게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막아줬던 미래전략실의 그 책임자분도 네. 같이 감옥에 계세요. 여러분들 최지성, 장충기 이분들 잘 들으셨을 많이 거예요. 나오죠. 이름이. 예. 네. 이분들도 있으니까. 이거 어쩌라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이게 이제 그 각 그룹의 그 총수나 이렇게 씌워되면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저는 법률 자문단입니다. 나에 의해하는 거지만 또 판을 크게 해갖고 네. 나중에 또 더 뜯어내는 그러니까 더 어렵게 만들어 더 뜯어내는 시나리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가 여기까지만 해서 막아주다가 다시 더 문제되고 그러면 이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는 이재용 이때는 이제 또 빙의를 합니다. 빙의요? 누구한테? 네. 이재용 부회장 님이 되셔갖고 네. 행복한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내가 이런 공격이 들어왔을 때 나라면 어떻게 할 건가? 화살을 피하겠어요. 그 화살이 뭐냐?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법률로 공격하는 게 공정거래 3법하고 보호법. 그렇죠. 이거는 공격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면 관역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예 관역을. 예. 화살을 이게 표적을 해갖고 3%로 해서 보호법 딱 관역을 딱 하잖아요. 네. 그럼 관역 없애는 법.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를 삼성물산 쪽에 넣으면서 삼성생명을 금융지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금융지주. 그리고 삼성물산도 쪼갤지 모르겠어요. 어떤 걸 쪼개. 그래서 쪼개고 합치고 할 것 같아요. 이게 또 헤지펀드 전략에 있거든요. 공격하는 대상을 오히려 분산시키거나 표적을 없애버리거나 중화시켜라. 아니 헤지펀드 전략 듣다 보면 손자병법 같아요. 똑같아요. 진짜요? 예. 어떤 헤지펀드는 네. 그 전사가 손자병법입니다. 아 진짜요? 그걸 영어로 예. 아니 영어로. 떠올라서 예. 말씀드린 건데 실제로 그렇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 지배력을 누가 공격을 해요. 그럼 내 지배력을 유지하거나 키우기 위해서는 저 공격하는 사람이 반대 세력을 갖다 적을 우군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의 가장 약점이나 자금 대주는 창구를 분열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공격하는 그 대상을 다양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힘이 더 들죠. 그렇죠. 그 방법을 쓰거든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시나리오지만. 예, 시나리오. 설이지만. 아니요. 이건 시나리오 아닙니다. 진짜요? 예, 오. 시나리오 아니고 자신의 그 가신 그룹을 만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다가 제가 흥미진진합니다. 예. 자료 지금 찾고 계시는군요. 예. 네. 그래서 이것부터 한번 보시죠. 네네. 옛날에는
이것도 이제 그래서 또 하나의 시나리오. 이건 시나리오예요. 예. 네. 삼성 SDS 이게 이제 전에 한번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건희 회장님이 2015년 5월 10일 끊어지면서 쓰러지시면서 삼성 SDS를 긴급하게 상장시켜서 네. 최초의 삼성 SDS 신주 인수권물세에 그렇죠. 60억 들어간 게 조 단위가 되면서 오늘날의 승계 작업이 이루어졌다. 네. 그 다음에 에버랜드 상장시키고 에버랜드를 삼성물산에 퐁당시키고 뭐 이 작업이 쫙 나오는 게 이분들의 아이들. 그때는 구조본부에 이학수, 김윤주 이 두 맹장이 그 부분을 해결하시고 조단위 성과급 받고 나가셨습니다. 대단한 진짜. 성과급이죠. 와우. 예. 그래서 이제 지분이 이렇게 단순화됐습니다. 그러면 이재용 9.2, 이부진 3.9, 이세현 3.9가 나는 이거 삼성전자를 바꿔가고 싶을 것 같아요. 요거를 언제쯤 삼성전자를 바꾸는 아이디어는 어떨까? 어허. 이것도 한번 시나리오를 적어보시죠. 네. 그럼 삼성 SDS 갖고 계신 분은 그때가 삼성 S, 그 자리는 누르다가 네. 삼성 SDS가 갑자기 치고 나가는 게 그때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것도 분명히 하나의 안으로 갖고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역사. 예. 어떤 이때 말씀이죠? 네. 2014년과 2015년에 이때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고 나서 네네. 바로 삼성 제일모직 상호 사명을 변경하고 네. 벌써 삼성 중공업과 엔지니어링을 합병하려고 그랬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실패하면서 삼성 SD 상장하고 이때 11.2였던 이재용 부회장 지분이 2%를 실패해서 삼성 엔지니어링 유상증자해갖고 2%는 삼성 엔지니어링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또 무슨 얘기냐? 이거 다시 시도할 것 같아요. 중공업 엔지니어링. 예.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그래서 제가 또 투자 전략을 네. 어저께인가 삼성 중공업이 이제 첫 거래가 돼갖고 네. 삼성 엔지니어링이 25,000원까지 그러니까 12,000원짜리가 25,000원까지 급등했습니다. 네. 거기에도 블랙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삼성그룹이 숏이 있고 롱이 있는데 네. 롱이 있는 쪽에 반드시 체크하는 블랙록이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은 다 우상향. 삼성 SDI, 삼성 엔지니어링. 요 두 건데 제가 또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네.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고 지금 삼성 중공업은 그냥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주가 그런데 저는 이게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주 구성이고요. 여기 보면 블랙록이 5.0 딱 이제 네. 발표를 했죠. 네. 이 에너지가 주가를 급등시켰다고 좀 보는데 지금 삼성 중공업 보면 삼성전자, 삼성생명 보면 삼성전기, 삼성 SDI 그러니까 삼성전자, 삼성생명이 주축이에요. 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삼성 SDI, 삼성물산 이재용 부장 요 1.5가 그 삼성 SDS의 지분 2%를 요걸로 바꿔버린 겁니다. 예. 그러면 요거를 또 합쳐갖고 네. 합쳐서 단순화시킬 것 같아요. 그 작업이 들어가나 보고 여기에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김명수 이때 삼성 엔지니어링이었던 때의 이 부사장님이셨어요. 네. 이분이 신주 인수권부 3만 주를 참여하시더라고요. 날짜가 2016년 돼 1월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패하고 그러니까 갖다 얘기해서 네. 너는 이거 가져. 이거거든. 맨 처음에 이학수 이걸 삼성에 이거를 놓치지 말자라는 저는 생각입니다. 신주 인수권부 3만 주. 그럼 김명수 부사장이 누구야? 팔로우맨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분이 미전실 출신입니다. 미래전략실. 네. 그리고 이때는 삼성 엔지니어링 부사장이었는데 지금은 사장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디 있냐? 여기 네. 있네. 이 삼두마차 체제가 됐어요. 지금? 예. 여기 보면 네. 삼성그룹 김명수 부사장이 이제 부자 띄었었습니다. 사장 됐는데 이게 여기 보면 삼성물산의 EPC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 팀. 네.
그러니까 삼성물산 내 사업부의 사장님들이 3분 계세요. 예, 따로. 그 이분은 뭐냐? 가방 우리가 모으면 집사. 그러니까 그냥 TF팀 미전실. 그래서 아까 최지성, 장충기 그리고 그분들이 나이가 60대가 넘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2년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은퇴하시거나 고문직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삼성그룹의 그 TF팀의 삼두마차는 여기 또 삼성전자는 정윤호 사장님. 네. 이게 다 50대들입니다. 10년 그러니까 이 3분이 나이도 고려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60대 넘어가면 마탱이 가요. 예. 그러니까 50대에 팔팔한 사람이 일을 많이 하면서 자기 뭐랄까요? 속내를 내보면서.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 보면 고동진 사장님이라고 이제 헤드펀드 그분들은 사업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러한 뭐랄까요? 가신그룹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데서의 뭔가 이거는 지분을 어떻게 하고 적이 들어올 때 어떻게 방어하고 이런 싱크탱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법률 자문단 또 소집해서 또 그냥 협박 빨리 그냥 이거 빨리 해결하라고 명령도 해야 되고 등등등등. 여기서 가장 무서운 분이 저는 또 삼성생명의 유호석 전무님. 왜요? 왜 무서워요? 이제 금융 지주를 만들려면 이분의 에너지가 굉장히 어떻게 칼질하나에 따라 이부진 호텔 신라 대표님의 파워가 어떻게 되나가 여기서 결정이 돼요. 유호석 지금 전무님 맞나요? 삼성생명. 삼성생명. 예. 저분의 어떤 소위 칼질을.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네. 어떻게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님한테 전달해서 만약에 금융 지주가 된다면 지금 다른 조건은 다 만족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융지주법의 그 계열사를 다 30% 지분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삼성카드는 벌써 70% 이미 진행하는 그러네요. 과정에서 이미 70% 넘었고 자산운용도 됐고 그럼 이 두 가지만 남았어요. 화재와 증권. 예, 삼성증권 19%, 이거 30% 넘어야 되고요. 삼성화재 15%, 이것도 30%니까 이것도 돈이 어마무시합니다.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도 호텔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그 다음에 삼성 SDS의 지분이 어떻게 바뀌나? 그리고 요번에 가장 핫 이슈가 됐던 게 뭐였죠? 삼성생명. 그렇죠. 그러니까 지분 배분 때 그 홍라 여사가 다른 거는 삼성생명은 포기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상속분 보세요. 이게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 20% 갖고 계셨던 거거든요. 이거 법률로 구분이 안 됐어요. 원래 상식적이라면 홍라 여사 또 나이가 연배가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다 상속 포기를 하고 다 자제분한테 넘기는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삼성생명은 포기하셨는데 삼성전자는 가장 2.3 반을 받으셨어요. 많이, 그리고 이제 없던 분들이 이제 이재용이 부사회장이 1.63, 이부진 0.93, 이서연 0.93. 이 1%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어마무시한 금액입니다. 그렇죠. 5천만. 예. 그렇죠. 그런데 삼성생명은 법률로 구분해서 법률로 기준으로 배분이 안 됐어요. 전 요게 이제 또 왜 이런 걸 왜 용인됐을까? 보시면 이서연 보면 3.46이에요.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는 6.92, 무려 3.5가 더 많아요. 이건 뭐지? 왜 더 많은 이거를 요구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부진 서울택신라 대표는 왜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심사에서 나 대주주 자격 획득하고 왜 삼성생명을 집중해서 지분을 더 갖고 오고 그리고 왜 이거에서 카드에서 삼성생명의 20%의 반은 삼성생명 이재용 부회장한테 갔죠? 그러면 이거를 왜 확보했을까가 호텔신라 지분 구조 보면 딱 나와요. 여기서 품은 의문이 호텔신라 지분 구조에서 이제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호텔신라 지분 구조 보시면 이거 이재용 부회장님 겁니다. 우리가 인식적으로 호텔신라는 이부진님이 이렇게 쫙 한 거야.
근데 법률로 딱 놓고 보면 대주주 누구예요? 삼성생명하고 삼성전자, 삼성중공. 그러면 삼성생명 대주주 누구예요?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잽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호텔신라가 내게 되려면 여기에 이부진이란 이름을 찍힌 게 있든지, 그러니까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라면 나 삼성 SDS 지분 필요 없어. 네. 호텔신라로 바꾸는 작업이 더 이제 문제가 되겠죠.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거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년 상속세 내는 부분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삼성생명은 꽉 잡고 있어야죠. 그래서 대주주 자격. 그리고 오빠가 예를 들어서 금고 이상 내갖고 법률 리스크를 한다면 이건 내 거야. 다음 대주 누구야? 이게 상당히 무서운 시나리오죠. 와, 드라마예요. 드라마가 도는 겁니다. 이게. 와. 예. 삼성생명 얘기를 오늘 되게 여러 번 해주시는데 이유가 있네요. 그래서 이거 공격할 것 같아요. 헤지 펀드도 이제 요거 하면 갖다 해서 숟가락을 어디 내가 도와줄게. 네. 도와줄게. 하면서 그러면서 접근한다고. 이런 시나리오도 미리 지금 제가 3년 거를 미리 이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나리오로 딱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재용 부회장님 이렇게 구조할 때 삼성물산 사지 마. 그거는 어머니 같은 거라서 네. 냅두거나 박스에 네. 갇히거나 네. 뭔가 잘못하면 쪼개요. 네. 쪼개갖고 다른 행위를 해요. 아까 그런 가능성도 인적 분할이라든지 이 작업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쪼개고 합치고의 그 어머님 역할을 해요. 삼성물산이. 네. 그래서 오히려 호텔신라 우를 선택했습니다. 왜 선택했냐? 네. 호텔신라 구주를 갖고 와야 되는데 돈이 이게 그러면 방법 뭐예요? 우선주, 보통주 전환 이런 룰을 이용해서 그리고 우선주가 일반들이 유동 물량도 적고 그렇죠.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이런 것들을 현대건설 우선주도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아모레 퍼시픽가 보통 전환 우선주로 지분을 받으면서 후계구도를 했고 다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선주가 이런 때 좀 먼저 움직이는 게 이런 이유군요. 그리고 한진카 대판 싸울 때 그러니까요. 한진카 우선주 대항 왜 먼저 그게 다 일반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다 주가를 그때 간보같이 높여갖고 보통주로 확 많이 바꿀 수 있잖아요. 이런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우선주 하나에 보통주 5개. 깡패 짓을 하는 거죠. 그 룰을 이용하는 전략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써보세요. 네. 그리고 실제 시장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건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대주주의 빙의를 해갖고 내가 가장 공격받는 취약한 거를 어떤 방식으로 현행된 법에 의해서 이걸 풀어나가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3년 동안에 그 삼성그룹의 이제 그 드라마를 보시는 거 아니겠나. 그래서 참 이 법률 문제, 그 다음에 상당히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입장에서는 왜 속상하냐. 네. 우리 전번 시간에 공부한 것 때문에 이거 보세요. 그 삼성 석유화학 지분이 아버님이 생전에 계셨을 때 이게 브리티시 BP라고 하는 회사 지분을 인수해서 호텔신라 이때 상무셨어요. 그래서 이 삼성 석유화학이 이부진님이 33%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버님이 쓰러지고 나서 이 삼성 석유화학이 없어지고 하나석유화로 넘겨버렸어요. 이게 하나그룹하고의 빅딜이거든요. 이게 2014년도에 형성이 됐고 네. 그게 지금까지 와서 요번에 빅딜 청산해갖고 이제 하나석유화학이 삼성한테 조단위 주면서 계약을 이게 여기에 연결된 거예요. 근데 이때 이걸 들고 계셨으면 네.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는 걱정을 안 해요. 지분이 제일 모직 이거 이것만 하나 딱 갖고 계시면 지금 현재 위치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지분 가치의 한 3배에서 5배의 위치에 있을 거고 아버님 뜻은 이걸 중심으로 삼성물산의 건설 파트와 호텔 이걸 하나 묶어갖고
그때 수준으로 이제 뭐 가전 그러니까 IT 쪽에 200조 네. 그리고 이쪽 100조에서 이렇게 나누는 아이디어가 그때 형성됐는데 쓰러지고 그걸 못하고 완전히 그냥 구조범 이학 그 분에서 이거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갖다 얘기해서 날개 떨어진 그렇죠. 뭐가 된 거죠. 그 부분을 이제 그 홍라희 여사 어머님이 이 네. 스토리텔링은 다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너 얘는 이거는 반드시 줘라 아니면 삼성전자 2%를 나중에 내가 어떻게 그렇죠. 할까 이렇게 해서 그 캐스팅 보트를 갖고 계신 거 아닌가. 네. 그러면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어머니한테 다 이제 뭐 이런 걸 또 와닿지? 어머님한테 웃어갖고 어머님한테 잘 보시고 끝까지 오빠가 갖고 가는 걸 막아줘. 네. 저거 내 평생을 업한 거야. 그럼 그건 인정을 받아야죠. 네. 그래서 그 마음에 인정하고 법률로 인정하는 건 또 다르다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러한 보이지 않는 네. 이런 것들, 이 또 약점을 분명히 또 행동주의자들이나 헤지펀드들이 공격할 건데 제가 타이밍은 1년에서 2년 사이에는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매년 2조를 그걸 내야 진짜? 되는데 담보가치 높이는 게임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를 이제 삽시다라고 한 거는 네. 담보가치 높이는 게 주가 7만 원대의 담보가치랑 10만 원 넘어서의 담보가치랑 얘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일단 법률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나리오고 이게 3년 시나리오를 3년. 말씀해 주신 네, 거잖아요. 3년. 일단 그럼 지금 견지하시는 의견은 사모으자라는 사모으자. 쪽이잖아요. 네, 이제는 7만 원짜리 사서 사람은 이제 이것 때문에 담보가치 높이는 에너지가 나오고 또 배당을 많이 주고 이거를 삼성전자를 갖고서 이걸 푸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암만 봐더라도 삼성생명은 갖다 얘기해서 배당을 고배당 줘봤자 네. 그게 150원에서 이게 실제 안 되니까 그리고 그 국가에서 자꾸 법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보험 계약을 맺은 고객들하고의 분쟁이 아직도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삼성생명 그 맨 처음에 그 이건희 회장님 갖고 갈 때도 말이 많았거든요. 네. 왜 고객 돈 갖고 네 지분 갖고 가냐? 고객들한테도 나눠줘라. 이 문제의 아킬레스건이 아직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삼성생명 그리고 배당 많이 줘봤다가 150원, 200원 정도 최고예요. 그럼 합쳐봤자 500억도 안 넘어요. 500억 1000억 받아갖고 뭐 2조를 어떻게 내? 그러니까 방식은 삼성전자하고 삼성 SDS는 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해쳐 모여 하는 거예요. 네. 쪼개고 합치고 하면서 거기서 차익을 보면서 또 차익을 반드시 봅니다. 그 차익에 대한 에너지 갖고 네. 세금을 치는 거죠. 그냥 간단히 계산해 보니까 삼성전자 한 12만 원, 13만 원만 만들어 놓으면 해결돼요. 그래요. 예. 그러면 5년 10조 퉁칠 수 있어요. 담보 가치 높이는 쪽으로 예. 그럼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이제 힌트를 여기서 얻어야 되는 힌트를 거고요. 얻으시는 게 그러니까 펀더멘탈하게 보는 맛이고 네. 대주주의 가장 문제 아킬레스건이나 탐욕을 본다면 어디에서 매듭을 풀까를 우리가 한 2, 3년만 지나면 이게 이렇게 그래서 아까 왜 저렇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주구장창 올라가고 장납 이제 분식회계니 문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김상조 옛날 청와대 실장이나 참여연대 때는 상장 폐지 위기까지 가는 게 상장 폐지 시키려고 막 그냥 겁나 거래정 그런 공포의 기업이 그때 40만 원까지 떨어졌던 종목입니다. 네. 40만 원대인가? 그게 지금 9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공포에서 털린 사람들 보세요. 그 믿고 상장 폐지하니까 나 버려. 지금 보면 뒤로 나자빠질 겁니다. 언론에 당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러한 앞에서 나오는 데이터보다 네. 그냥 저라면 그 빙의를 하세요. 내가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일 때는 어떤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이때는 어떤 의사결정하고 싱크탱크는 지금 어떻게 구성돼 있고 그다음에 정치권 그다음에 내부 그리고 해외 이런 것들을 다 하다 보면 이 길은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할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그 빙의라는 그 부분을 이입을 진짜 제대로 하려면 그 입장을 진짜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뭐 지분이라든지 서로의 관계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걸 진짜 좀 살펴보시고 그게 빙의를 노가다예요. 해도. 그게 노가다입니다. 그냥 빙의만 하면 뭐 그냥 뭐 그러니까요. 점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살아왔던 그 날날의 알아야죠. 그 뉴스나 입장이나 여러분들 그럴 땐 저는 이미지를 주로 봅니다. 처음 95년, 98년에 사진을 뒤져보시면 사진이요? 예, 사진 이미지에 우리가 사진 한 장에 모든 걸 읽는 경우가 많아요. 이재용 부회장님이 이학수 이분한테 어떻게 있는지 아세요? 뒤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90년대 후반에? 예.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신그룹에서 이제 어렸을 네. 때부터 보고 이제 그쵸. 아버님 이렇게 하니까 딱 서갖고 두 손 딱 모아갖고 그러면 이학수 이분은 어떻게 뒤로 낮잠 딱 져갖고 무슨 뭔가 이렇게 가리키는 듯 이 사진 하나에서 기억나는 것 같아요. 어떠한 에너지 넣고 또 하나 네. 또 하나 어디 저기 올림픽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올림픽 구경 갔는데 네. 우리 이건희 회장님은 이부진님 손 딱 이재용 부회장은 엄마 뒤에 멀찍하면 따라오고 이런 사진 하나 그런 갖고도 것도. 예 여러 가지를 읽어낼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아쉽지만 진짜 시간이 너무 빨라요. 대표님하고 함께하면 너무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오늘도 빠져들었는데 이거 너무 기초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요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도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거의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개인의 그런 물량이 매수세가 너무 많다는 게 어떤 분들한테는 좀 이게 리스크다. 그래서 못 가는 거다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건 맞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어느 가격대 위치에 사느냐가 문제지. 갖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가 뭐 피크아웃이고 뭐 하더라도 벌어들이는 이 에너지를 보면 다른 거 말도 안 되는 게 이거에 예를 들어서 아직도 벌어들이지 않은 제약주인데 미래가치로 따져보면 우리가 주로 좋아하는 어널리스트들이 뭐랄까요? 곱하기 EPS 네. 곱하기 얼마? 네? 이 방식으로 하면요. 삼성전자는 너무 싸요. 그런데 지금 8개월 동안 그냥 거의 외국인이 거의 20조 이상 때려버리고 네. 연기금 때려버리고 연기금도 또 무슨 포트 재구성한다고 또 때려버리고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외국인 때리는 것 중에 한쪽은 또 보이지 않게 기타 펀드로 사 모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롱숏이 나오는 타이밍에 이벤트가 언제 사용되느냐가 중요한데 단기적으로 마지막 환율만 컷하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요번에 마지막 5월 달에 대만 공격, 그 다음에 7월 달에 홍콩 공격, 우리나라가 지금 그 대상에 놓고 북한 문제 리스크, 그 다음에 이제 가석방 리스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딱 한 달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리고 뭐 피크 아웃이니 뭐냐 하더라도 저는 내년도 상속세 내는 4월 30일에 네. 우리 다시 그때쯤 가면 또 이게 2%가 잘리지 않느나 하지 않겠습니까? 약속해요. 그때 네. 또 한번 그때쯤 짚어주시기를. 하면 2조가 이렇게 해서 냈구나. 예. 좋다. 예. 네. 그러면 삼성전자 그때 한 10만 원 넘어갖고 이걸로 담보 퉁 잡아갖고 조달 빚 받아갖고 네. 이줬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예. 좋습니다. 그때 시장 상황도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렇고 일단 다음에 뵐 때까지 우리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해볼까요? 시장 대응은 지금 보시면 네. 오늘 올라가는 쪽들 가만히 보시면 중국은 그동안 빠졌던 거 다 커버합니다. 근데 우리만 지금 공격당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움직이는 거 보면 이제 무슨 또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또 뭔가 코로나가 확산되고 비대면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에너지는 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달 정도는 비대면 뭐 이게 확산되니까 또 문제가 되고 또 럭다운 그렇죠. 되니까 뭐 네. 또 등등등 해서 비대면 관련주들 그리고 또 코로나 연결돼서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네. 종목들 이런 것들이 트레이딩은 가능하고 그리고 오히려 삼성전자 떨어지니까
요번에 올랐던 IT 소부장의 시스템 반도체가 같이 또 우수수 떨어져요. 저는 우수 떨어질 때 사자 마인드로 가시지 그거를 같이 팔지는 말자라는 쪽이고요. 네. 또 북방 쪽 문제도 지금 좋아요. 26일 짚어주세요. 한미 네. 연합사 지나면 네. 또 만나자 돈 달라 또 이게 미국의 시각이 바뀐 거지 우리나라는 똑같아요. 그러면 저는 미국의 시각이 평양에 맥도날드 지점 세우자 이 아이디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전략이냐면 북한에다가 미국의 전략 자산을 어떤 방식이든 자유투권에 넣어갖고 중국 뒷문을 갖다 해서 아프가니스탄 빠지고 대만하고 북한에다가 흔들어갖고 북한 그러니까 중국을 공격하는 에너지를 북한 카드를 지금 바이든 정부의 싱크탱크는 북한을 뭐 때리고 공격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갖다 해서 투트랙을 하는 거예요. 니네들 돈 필요하지, 에너지 필요하지, 이런 것들을 하는 작업이 방향성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그냥 정부의 색깔이 바뀌어도 네. 변함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조정 때 26일 전에 또 건설 SOC나 북방 쪽은 제가 노상 흔들 때 악재 나올 때 사라고 그래요. 네네. 호재 나올 때 팔고 전번에 그 전략을 세워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하다 보면 그래서 결론 지수 접근하지 마세요. 예, 이번에 3,200을 지지하고 다시 갈 건지 여기서 100포인트 팔 건지는 네. 환율이 결정할 거고 환율이. 20원이 네. 이번에도 직전 고점이 1,157원이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내일이나 모레면 확인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목요일 날 옵션 만기 때까지 1,000만 주 공격하는데 위대한 우리 동학개미가 막으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또 땡친 거예요. 그러면 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반부터 말씀해 주시는 환율 20원 네. 튀는지 네. 이 부분도 잘 한번 지켜보시면서 말씀해 주신 또 섹터들 시장 대응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주의 팔로우 더 머니 이렇게 또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대표님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재미있는 얘기 들고 와주시고요. 이승주 대표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